안녕하세요. 저희 팀명은 삼천포라는 팀이고 팀명 고민을 하다가 우리 최근에 그 성황리에 막을 내린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3천만큼 사랑해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우리는 3천만큼 코딩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삼천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는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써 있는 것처럼 자기의 패션 옷을 같이 공유를 하고 평가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SNS를 만들어 보기로 해서 패션 로그라고 브이로그가 요즘 유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착안해서 패션 로그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개발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하고 디자인을 맡은 송이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션 로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무엇을 기획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그래서 저희는 여러 팀원들하고 각자 개인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해봤는데 과연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제일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는 거를 무엇을 만들까?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패션이 일단 하나의 생각을 했고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나름 잘 입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뭐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패션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활투시와 조끼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강한 원색을 입어서 너무 튀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본인은 나는 잘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뭐지? 이렇게 하는 인상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 특성상 패션은 돌고 돌고 하는데 너무 유행을 많이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길거리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남자들 보면 모나미국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길거리 딱 사진만 봐도 10명 넘지 않습니까? 같은 길거리에. 얼마나 민망합니까?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 알량국이라고 해서 흔히 청치마라던가 청바지 그리고 흰색 주로 해서 있는 알약 패션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는 밑에 짤처럼 이제 나도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또한 패션은 어느 정도 사람을 보는 눈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남들이 봤을 때도 이쁘면 나도 이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패션 블로거 같은 경우나 이런 아이템 같은 거를 사람들이 저렴하면 구매를 하고 구매를 하고 나서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서로 이렇게 서로 정보 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서로 이제 알고 싶어하고 그걸 또 사서 입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패션이라는 아이템을 해서 어떻게 만들까라고 고민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SNS 시대라고 해서 이제 많은 SNS 사용자가 이제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전부 다 SNS를 이용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 보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또한 SNS로 접근하기에 가장 저희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 패션 사이트의 브랜드인데 무신사라는 패션 사이트인데 총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이 브랜드가 총 3,000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각자 다 브랜드를 찾아서 일일이 찾아보기에는 너무나 브랜드가 많고 아이템도 너무나 많아서 찾기 너무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쪽을 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거에서 레이아웃을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맞추고 한번을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작업 이전에 기획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해야 해서 기획 과정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작업은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이제 어떤 사이트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에
그거에 대한 요소를 설명을 써가면서 먼저 그 뼈대를 그 껍데기를 상상을 해보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 있어서 그 접근하게 되는 요소들과 그 로직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테이블에 대해 그 DB의 테이블을 설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그 SNS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기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테이블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JPA를 쓰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었고 JPA에 대한 강점이 이제 그 테이블 DB와의 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유기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렇게 그 포링키를 걸어가지고 테이블 간의 상관관계를 밀접하게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명세를 또 그 문서화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 때 이걸 참고해서 어긋남 없이 만들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MVC 패턴의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처음에 클래스를 그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것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다이어그램대로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최대한 참고를 해서 작업 중에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기술, 사용한 기술 같은 거에 관련해서는 그 받으신 카탈로그 같은 데에 써져 있는 것도 있지만 제일 핵심적으로 저희가 많이 썼던 거는 기초적으로 사이트 자체는 스프링 부트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JPA를 통해서 DB하고 접근을 하게 되었고 JPA에 빨간색으로 색깔을 쳐놓은 이유는 저희가 JPA가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웠을 그 기능들이 JPA를 통해서 많이 수월하게 코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JPA가 왜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는지를 저희도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DB를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DB에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만 오라클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기에 조금 무거운 감도 있고 전에 사용해 본 적도 있고 해서 마찬가지로 트렌디한 DB를 쫓아서 저희가 경험을 해볼 수 있기 위해서 마리아DB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스프링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쓰는 STS 4 버전을 사용을 했고 형상 관리를 위해서 Git을 사용했는데 Git의 그 리모트 리퍼지토리는 GitHub를 사용했고 GUI, GitHub에서 제공하는 GUI로 GitHub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그 조원들 간의 메신저로는 잔디를 사용했고 다른 그 프로그래밍 외적인 것들에 대한 공유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문서 작업 같은 거를 많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부분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비동기식으로 계속 그 키 입력에 따라서 처리를 해서 유효성 체크를 했고요. 또 SNS이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최대한 간략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효성 체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패션에 관련된 그 SNS 서비스이기 때문에 패션 피플들은 무조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내가 패션에 이제 막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유입이 편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만든 기능인데요. 내가 평소에 즐겨 입던 패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패션, 내가 입고 싶은 패션이 어떤 패션인지 뭔가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제 사진을 놓고 이 예제 사진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으면은 클릭을 하면서 저 위에 있는 상단에 게이지가 차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많이 클릭한 패션이 나는 몰랐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 있던 스트릿 패션이었구나 해서 앞으로의 내 패션 스타일에 대한 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 정보로서 그 사람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그 사람의 그 자기 정보에 들어가서 앞으로의 그 패션 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하다 보면은 위에 상단에 게이지가 차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점수가 쌓여서 이렇게 결과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할 수도 있고, 건너뛰기를 해서 내가 직접 선택을 할 수도 있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고 그 이후의 서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 프로필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해서 내 프로필 정보를 세팅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프로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정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입력했 그 최초의 자기의 정보가 불러와지고, 여기서 수정을 한 다음에 확정을 누르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랭킹 서비스입니다. 저희 패션로그에서는 일반 SNS와는 다르게 조금 유저들의 사용을 권장하고자, 동기부여를 하고자 랭킹에 대한 것을 그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브랜드를 랭킹별로 세우게 되면은 요새 유행하는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랭킹을 마련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유저들이 유저 간에 사용을 하면서 옷을 잘 입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고 못 입는 사람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스타일이 좋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팔로워가 많아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표로 이제 유저에게 랭킹을 보여줘서 내가 얼만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욕심이 나서 내가 뭐 2위인데 1위를 찍고 싶다, 뭔가 이런 그 동기부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브랜드에 대한 랭킹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팔로우랑 라이크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 사람의 그 순위, 그리고 그 사람이 최근에 올렸던 사진들까지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포스트를 직접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사진을 등록을 해서 내가 오늘 입은 사진 뭐 이런 걸 찍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사진이 일단 등록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빼고, 이제 사진이 없는 경우, 뭐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으시고요. 이제 사진을 등록을 하고 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내가 입는 옷을 등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입었고 이 옷은 어떤 옷이고 어디서 살 수 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던 기획 단계에서의 그런 정보 공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리포터 룩으로 보자면은 목도리나 아니면 겉에 입은 가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나도 입고 싶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댓글로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최초의 그 아이템이라고 저희는 용어를 정의하고 그 아이템을 아예 포스트에 자체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사진에 클릭을 한 정보가 그 색상이 자동으로 읽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클릭을 한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고 그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각각 클릭한 부분에 어떤 그 태그를 남기고 1번은 이 아이템, 2번은 이 아이템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정도의 아이템을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삭제를 하게 돼도 중간에 이제 빠지는 것들에 일일이 대응돼서 숫자가 다시 정렬되면서 해당 아이템에 잘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입력하는 카테고리나 브랜드 같은 거는 추후에 검색 기능에서도 그 정보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한 곳에 대한 지역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인터넷으로 구매한 거라면 인터넷 URL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최신 기술을 한번 써보자라고 고민을 하면서 썼던 기능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색깔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리고 대표할 수 있는 색상을 마련을 해두었고, 아래쪽에 있는 추천 색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최초에 욕심을 부려보자 해가지고 만든 기능, 도입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미지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걸 넣으면 그 이미지에 대한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이미지인 건 확실하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에 대한 색깔을 자동으로 찾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능을 많이 찾아보고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다가 파이썬 쪽에서 오픈CV, 그러니까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오픈 라이브러리인 오픈CV와 그리고 요새 딥러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텐서플로우를 결합을 해서 이제 오픈CV를 통해서 그 사진을 정돈을 하고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인식을 한 다음에 다시 오픈CV를 통해서 색상을 추출하는 그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을 한 것을 사용자가 조금 더 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추천 색상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일부분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결과로 나와서 뿌듯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다 등록을 하고 글을 작성한 다음에 포스트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 자체에 대한 스타일도 선택을 하여서 나중에 내가 처음에 로그인할 때 찾은 내 스타일은 댄디 스타일인데 댄디만 검색하고 싶다 하면은 아까 그 포스트의 스타일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공을 들였는데요. 조건이 되게 여러 개라서 댓글 기능 먼저 말씀드릴게요. 댓글을 쓰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댓글 기능들은 전부 다 비동기식으로 내가 쓰면 바로 노출되고 지우면 바로 지워지고 이런 기능이라서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잘 많이 언급되었던 자바에서 그 프론트에서 에이직스를 써서 구현을 했고, 화면에서는 미처 담지 못했지만 저희가 신고 기능도 만들어서 불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댓글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포스트에 댓글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이제 검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 검색을 내가 어떤 기준으로 검색을 할 것인가, 물론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것도 그 사용자 입장에서 입맛에 맞게 검색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엄연히 어떤 패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검색 조건을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큰화, 검색어 자체를 토큰화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을 클릭을 해서 맞추게 되면 상단에 보이는 그 검색 입력창에서 토큰화된 게 보이시죠? 그렇게 몇 가지의 조건들을 조합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색상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조건이다 하면은 바로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디다스 브랜드의 하의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그 아이템을 착용하고 찍은 포스트들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검색 조건으로도 잘 검색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에 대한 태그 위치가 확인이 되고 있죠. 지금 검색을 그 포스트 등록할 때 원피스에 선택을 했고 원피스에 그 태그가 잘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의 페이지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이 사람 내 스타일의 옷을 많이 입는다 하면은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올린 글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람을 팔로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SNS의 제일 기본적인 요소이고 물론 그런 것들로 통해서 알람이 확인이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서 알림을 보면 이 알림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알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저희 그 결과물에 대한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다음부터 발표되는 것은 이런 기능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 그리고 해결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각자 작업을 한 작업자,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저희의 작업 과정에 대한 그런 그 고투들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저희의 그 프로젝트의 간단한 구조인데요. 정말 간단하죠. 일단 간략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웹서버를 구동을 하게 되면 이제 DB하고 연결이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사이에는 그 JPA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능이 있겠죠. 그리고 올리는 파일들에 대한 정보는 저기 웹서버를 돌리는 그 서버 자체에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고 이 파일에 대한 관리라든가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 내가 올린 글이나 댓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DB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 파일과 그냥 순수 정보에 대한 이분화가 되어 있고요. 유저는 이 웹서버를 통해서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 색상을 뽑는 그것은 저희가 API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 특정 그 API 주소에다가 파일을 넣게 되면은 그 파일을 처리한 대표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API 또한 저희 그 웹서버에서 같이 돌리기 때문에 유저는 이렇게 웹서버를 이용하면서 API는 프론트 단에서 따로 참조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NS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좋아요하고 팔로우입니다. 알림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알림이 아무래도 SNS를 자주 들어가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근데 좋아요와 팔로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댓글이 달리는 것들 다 알림이 오는 거고 내가 알림을 확인하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 이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고 이 테이블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이 뭔가 통일성 있게 생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시간에 많이 배우는 다양성을 조금 활용해 보았는데 그래서 이 공통의 처리가 필요한 공통의 속성을 가지는 이 좋아요와 댓글, 팔로우 애들을 소셜 이벤트라는 클래스로 상위 클래스로 묶어서 다양성을 주고 이것들을 이 다양성을 가진 것들이 동작을 할 때 노티피케이션이 생성이 되고 삭제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주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노티피케이션 쪽에서는 그 생성과 삭제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해두고 다양성에 바로 연결을 시켜서 조금 더 쉽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JPA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캐스케이드를 DB에서 걸 수도 있겠지만 JPA에서 걸 수도 있어서 JPA에서 캐스케이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에 대한 그 핸들링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활용하여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연 영상에서 보셨던 초기에 나오는 피드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핀터레스트 레이아웃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크기가 다른 여러 가지의 사진 포스트들을 뭔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레이아웃을 좀 정돈되지 않은 것 같지만 정돈된 그런 레이아웃을 구현하고 싶었고 그걸 위해서 많이 레퍼런스를 찾아보다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 형태로 이제 말장난을 조금 해서 그리달리시어스라는 그런 플러그인을 찾아서 적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SNS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게 그 유저가 머무는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럴듯한 말로 인피니티 스크롤이라고 내리면은 계속 정보가 나오게 되는 이 정보를 한꺼번에 불러오게 되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스크롤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불러올 수 있게 서버 측에서 제공하는 페이지어블이라는 간단한 기능이 있고 그리고 아까 계속 언급되었던 그 프론트에서의 AJAX 비동기 그 통신 서비스를 두 개를 결합해서 그 스크롤에 따라서 정보가 계속 나오도록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랭킹 서비스입니다. 게임인가 SNS인가 랭킹 서비스라고 지어봤는데 마치 게임에서 유저의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처럼 SNS에서도 접목을 해보았고 근데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팔로우나 라이크나 뭔가 이런 것들이 그 기준이 되어서 랭킹을 해야 되는데 이게 테이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테이블이 또 정규화를 거치다 보니 되게 분산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 보셨던 복잡한 그 연결 구조 때문에 이 랭킹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연결을 하게 되면은 보는 것처럼 이 테이블을 조인하고 저 테이블을 조인하고 계속 조인을 계속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두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할지 몰라도 서비스가 거대해지는 경우를 상상을 해보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조인을 걸어서 그 조건을 줘야 되고 그 중에서 또 상위에 몇 개만을 가져와야 되고 해서 조금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구조적으로 바꿔야 하나라고 고민이 들 때쯤에 해답을 찾았습니다. 저기 JPA 이제 이거는 JPA를 많이 사용을 안 해보시면은 생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JPA는 그 코드상에서 어떤 DB하고 비슷한 구조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 공간이 이제 DB하고 틀려지면 DB에 대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저 트랜지언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주게 되면 그 코드 내에서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DB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코드 내에서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어떤 조인을 많이 걸지 않아도 그때그때 바로 정보를 담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멤버를 순서대로 유저를 순서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유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좋아요 개수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유저 자체가 좋아요 개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조를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해서 조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 스케줄드라는 어노테이션은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서버의 부하가 심해져서 뭔가 사용자의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속도 저하가 날 것을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드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해당 기능이 특정 시간에만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그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랭킹에 필요한 정보를 세팅하는 기능을 스케줄을 통해서 사용자가 제일 없을 것 같은 새벽 시간대에 한 번씩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볼 수는 없었지만 아까 그 시작되었던 스케일이 커졌을 경우를 상상해 보았을 때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포스트 작성부터는 해당 작업자가 나와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포스트 작성 페이지에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이미지를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태그를 생성하는 것. 세 번째,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파일과 포스트, 아이템 값을 DB에 저장시키는 것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파이썬으로 오픈CV를 이용한 배경 제거와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추천 색상을 구현한 후 플라스크로 서버를 돌렸습니다. 사용자가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웹서버에서 AJAX를 이용해 파일을 파이썬 서버로 보내고 성공을 하게 되면 추천 색상을 다시 되받아오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템 태그 div와 클릭 이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이미지 위를 클릭하게 되면 아이템 태그를 클론을 이용하여 복제하고 아이템 태그에 어펜드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일과 포스트, 아이템 순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했습니다. 포스트에서는 파일의 PK 값이 필요했고 아이템에서는 포스트의 PK 값이 필요했는데 파일의 PK 값과 포스트의 PK 값이 오토 인크리먼트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DB에 저장한 후 값을 가져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AJAX로 파일의 값을 컨트롤러와 서비스와 JPA를 통해서 DB에 저장시키고 AJAX가 성공하게 되면 파일의 PK를 받아서 포스트를 저장하는 AJAX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포스트와 아이템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포스트에서는 모달 기능, 태그 제거 기능, 카카오 맵 API, 컬러 피커 기능 등을 구현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선호 스타일 선택과 토큰 검색 기능 등을 담당한 장항을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맡은 내용 중 어쩌다 보니까 여러 번 보여줬던 검색 기능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대본을 참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백하자면 저희가 패션 피플들을 위한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저는 옷을 잘 못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옷을 사러 갈 때, 주문할 때 무엇을 사야 할지는 떠올릴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용어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용어의 문제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팀원들과의 논의를 거치며 구상한 것이 방금 확인하신 토큰 기반 검색입니다. 시연 영상에도 확인 가능하셨겠지만 토큰 기반 검색은 의류 정보를 담은 토큰을 유저에게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것을 조합하여 정확도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저가 선택할 만한 정보를 발빠르게 제시함으로써 이 용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작동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큰 기반 검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검색어 형성하기, 두 번째 검색어 처리하기, 세 번째 검색 결과 획득하기. 먼저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검색어를 형성합니다. 사용자가 검색어 검색 후 엔터를 치거나 여러 가지 속성 버튼을 클릭하여 속성 버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속성 버튼은 하위에 몇 가지의 자식 버튼을 가지고 이것들은 AJAX를 통해 DB에서 가져와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jQuery 플러그인인 토큰 필드의 함수들과 그리고 또 다른 jQuery를 운용하여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러 단에서는 정규식 등으로 하여 검색어를 처리해 보이는 바와 같이 동적 커리를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변경합니다. 토큰 어레이 리스트 안에다 작은 어레이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이 검색어를 담은 겁니다. 이제 동적 커리를 사용하여 조건과 일치하는 아이템을 불러옵니다. 컴퓨터 공학에서 동적 커리가 한 가지 의미로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는 동적 커리를 조건에 따라 분기 처리된 SQL문을
처리하는 쿼리로 정의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검색어에 따라 DB에서 참조할 테이블도 바뀌고 조건문도 바뀝니다. 가령 빨간색 셔츠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이템 테이블의 색상 컬럼과 카테고리 테이블의 상위 컬럼을 가져와야 하죠. 그런데 참조하는 테이블이나 컬럼은 검색어 달라진 거에 발맞춰 바꿔지므로 이 두 작업을 분기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 기능을 JPA 프레임워크인 쿼리 DSL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이것을 거칠게나마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원하는 값을 select from where 형식 쿼리문을 좀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관계가 있는 테이블을 조인하는 부분, 검색어와 일치하는 값을 찾는 부분으로 나누고 파라미터에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검색 결과 이러한 어레이 리스트가 생성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서비스단에서 해당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let join 메소드를 통하여 연관관계를 설정합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인 속성명에 있는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 테이블과 조인을 하고 포문을 통해 그 옆에 있는 브랜드 테이블과도 let joi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을 했으니 이제 조건문을 구현합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인 속성명에 따라 카테고리, 브랜드 테이블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색상 코드와 같이 검색어와 검색 대상이 일치하는 일치관계인지, 게시글 내용과 같이 검색어가 검색 내용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 포함 관계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두 번째 원소인 속성값을 데이터로 해당 내용과 포함 일치관계인 포스트 베어를 최종적으로 리턴해 그것을 HTML 단에서 받아 최종적으로는 모든 조건과 일치하는 포스트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검색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프로젝트 2달간 진행한 거에 대한 간략한 회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저희 3000코의 조장으로서 크게 잘난 게 없는 조장이지만 그래도 서툴기 이끌어주는 대로 조원들이 많이 따라와주고 서로 더 노력을 해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저희 강사님과 주변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획인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짬이 된다면 저희 조원들과 함께 이걸 좀 더 디벨롭 시켜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열심히 해준 조언들과 부족한 시간에도 잘 이끌어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조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게 제가 코딩에 서툴러가지고 그 세미콜론 안 찍은 걸로 저 지금 조장형이 지금 괜찮은데 발을 다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발을 짚고 있는데 제가 형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가져왔더니 세미콜론 안 찍은 것 때문에 에러가 나서 헛걸음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화내지지 않으시고 불편함 없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데 이제 팀원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6개월 과정 시작하시거나 지금 중간에 계신 분 있나요? 아마 마지막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기능 개발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CSS는 기능 개발 다 하고 CSS를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병행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능이 굉장히 기능이란 게 프로그램이란 게 버그가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약간 미루거나 해서 좀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프로젝트 때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좀 더 나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막상 결과물은 좀 많이 좀 깨지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또 이게 시간이 이 프로젝트가 끝난다고 해도 이제 끝날 애들과 팀원들과 모여서 같이 작업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팀원 쪽에 약간 문제가 좀 불화가 좀 있었던 문제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멘탈이 좀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그냥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준 팀원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